당뇨인데 살이 계속 빠지고 계시나요? 이건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. 혈당이 잘 잡히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몸 자체가 깎이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. 약을 잘 드시고 식단 운동 철저히 하시는 분한테 오히려 더 자주 옵니다. 당뇨니까 살 빼야 한다고 알고 계셨다면 오늘은 그 반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이 패턴은 더 빼면 몸이 더 망가져요. 안녕하세요. 당뇨약을 드시고 관리도 하시는데 오히려 체중이 계속 줄어드시는 분들을 주로 봐온 장동훈 원장입니다. 수천 건을 진료해 오면서 이 마른 당뇨라고 부르는 패턴은 일반 당뇨와 치료 방향 자체가 다르다는 걸 거의 매번 확인하게 됩니다. 오늘은 비유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혈액 속 적혈구가 어떤 모양을 띠고 있는지 사진으로 같이 보시게 될 거예요. 눈으로 보시면 왜 지금 방향이 반대여야 하는지 확실해질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엔 제가 평소에 잘 안 하는 얘기도 하나 더 드릴게요. 원장님, 일단 당뇨의 기본 수칙부터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. 네, 이건 한 줄로 정리됩니다. 탄수화물은 작곡 위주, 식후 가벼운 걷기, 수면 6시간 이상. 검색하면 다 나오는 내용이죠. 근데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걸 이미 다 하고 계실 겁니다. 심지어 너무 열심히 해서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. 원장님, 당뇨인데 왜 살이 빠지는 게 나쁜 신호인가요? 그게 오늘 핵심이고 공통 패턴부터 보여드릴게요. 마른 당뇨 때문에 오시는 분들을 관찰해보면 거의 같은 그림이 반복됩니다. 당뇨 진단 이후 약은 누구보다 성실히 드시고 밥은 작곡으로 바꾸고 식후에도 쉬지 않고 움직이시고 단 건 거의 안 드십니다. 그런데도 혈당은 목표치까지 잘 안 떨어지고 체중은 계속 줄어들고 기운은 점점 없고 심한 경우에 생리까지 멈추는 상태까지 오세요. 그럼 이분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특징이 뭔가요? 일반 당뇨가 과잉과 축적의 문제라면 이 패턴의 분들은 고갈과 소모의 문제예요. 그래서 일반 당뇨처럼 관리하면 몸이 더 깎입니다. 관리를 안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아요. 이 구분을 놓치면 방향 자체가 처음부터 엉뚱하게 잡히는 부분이에요. 당뇨라는 이름만 보시면 안 되고 지금 몸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. 을 먼저 비유로 그려 드릴게요. 우리 몸을 난로 위에 올려놓은 주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. 주전자 안에 물이 마신 물, 그리고 몸속 진액이에요. 난로 속 불씨가 몸의 양기, 특히 아랫배 쪽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. 불씨가 충분하면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됩니다. 그 수증기가 세포 구석구석으로 올라가서 살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죠. 한의학에서는 이걸 기화작용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패턴의 분들처럼 불씨가 꺼져가는 상태에선 주전자 물을 아무리 부어도 수증기가 안 나와요. 물은 그냥 아래로 빠져버립니다. 소변으로요. 아, 그래서 물을 마셔도 목이 계속 마른 거군요. 네, 그래서 옛날부터 이 병을 소갈, 소모가심에서 목마른 병이라고 불렀어요. 핵심은 살 빼는 게 아니라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. 비유만 들으면 여전히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거예요. 그래서 생혈액 검사라는 걸 합니다. 체혈한 피를 현미경으로 바로 보는 검사예요. 이게 정상적 혈구예요. 도넛처럼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동그란 모양, 크기도 균일합니다. 그런데 마른 당뇨 패턴의 분들 혈액을 보면 이런 모양이 섞여 있어요. 크게 두 가지 신호가 보입니다. 이 모양을 읽을 땐 신경 쓰셔야 하는 건 한두 개가 이상한지가 아니라 패턴으로 보이느냐예요. 한두 개 이상한 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. 같은 변형이 반복되어 보이는지가 중요한 구간이라 여기서 서두르면 판단이 엉킵니다. 첫째, 가운데가 뻥 뚫린 모양, 비타민 B군 불균형 신호. 불씨가 꺼져가는 몸은 먹은 걸 에너지로 잘 못 바꿔요. 그때 가장 먼저 바닥나는 게 비타민 B군입니다. 이게 부족해지면 적혈구 가운데가 비정상적으로 비어 보이게 돼요. 둘째, 뿔 모양으로 변형된 적혈구. 스트레스, 노폐물 정체 신호. 과도한 운동과 식단 제한이 길어지면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느려지고 적혈구가 말 그대로 삐쭉빼쭉해집니다. 이 사진은 실제 환자의 것인가요? 실제로 진료실에서 같이 찍어보는 이미지예요. 당뇨는 당만 보는 병이다 라고 생각하시다가 이걸 보시는 분들은 거의 반응이 같으세요. 아, 제 몸 전체가 신호를 보내고 있었구나. 비유가 아니라 지금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. 적혈구 모양이 제일 시각적이긴 하지만 일반 혈액 검사에서도 세 가지 신호가 거의 같이 나옵니다. 첫째, 콜레스테롤이 오히려 낮은 범위 몸입니다. 보통 당뇨는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걱정이죠. 이 패턴은 반대예요. 콜레스테롤은 세포막 재료이자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원료입니다. 이게 지나치게 낮게 유지되면 세포를 다시 지을 재료가 부족한 상태로 봐야 돼요. 양의학 기준으로는 좋은 수치로 보이지만 이 패턴의 몸에선 살림살이가 바닥난 상태에 가깝습니다. 둘째, 체지방이 한 자릿수까지 내려가 있습니다. 체지방 10% 미만, 내장지방은 거의 0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요. 체지방은 체온을 지키는 단열재이자 장기를 제자리에 잡아두는 역할도 해요. 너무 적으면 자다가 가스가 움직이는 느낌, 배가 늘 차가운 느낌이 같이 옵니다.
그리고 이 체지방 구간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. 의학 교과서에 저에너지 가용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. 이건 체중, 운동량, 식사량을 따져봤을 때 몸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. 이 상태가 길어지면 뇌 시상하부가 생식 호르몬을 내리는 신호를 줄여버려요. 그리고 생리가 멈추고 호르몬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뼈까지 약해진다는 게 여러 연구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. 당뇨약, 식단, 운동을 너무 강하게 하시다가 이 구간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제 진료실에서 드문 패턴이 아니에요. 셋째, 자율신경이 방전 상태예요. 교감신경이 너무 오래 활성화되어 있다가 힘이 빠진 상태가 보입니다. 무기력, 불면, 불안이 같이 오는 이유예요. 세 가지가 하나의 그림이네요. 네, 여기서 조금 전 보신 적혈구 모양까지 더해지면 그림이 확실해집니다. 이분들은 빼주지 말고 채워드려야 한다. 이분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건 뭔가요?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요. 1번, 식후 운동은 잠시 멈추세요. 식후 2시간 계속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패턴에선 그게 에너지를 더 태우는 행위예요. 가벼운 산책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합니다. 남은 에너지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 쓰지 말고 몸을 다시 지어 올리는 데 써야 해요. 2번, 탄수화물을 지금보다 더 줄이지 마세요. 밥 공기를 반으로 또 반으로 자꾸 줄여오신 분들이 많아요. 그러면 몸이 자기 근육을 녹여서 당을 만듭니다. 노산이 올라가는 이유도 여기 있고요. 잡곡이 부담되면 백미밥이라도 괜찮습니다. 한식 위주로 꾸준히 드시는 게 맞아요. 3번, 차가운 음식, 찬물, 회, 튀김, 불식 꺼트리는 요소들이에요. 차가운 음료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 당분간은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바꾸시는 것만 해도 반응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한의원에 가시면 이런 게 잘 잡히나요? 그게 오늘 드리고 싶은 솔직한 얘기입니다. 여기서 제가 평소에 잘 안 하는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. 한의원에서 당뇨를 볼 때 대부분 과잉, 축적 관점으로 처방이 잡혀요. 열을 내리고 담을 내리고 기름기를 말리는 방향이죠.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마른 당뇨는 그 방향 자체가 몸을 더 깎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솔직하게 한약은 길게 처방할수록 매출이 느는 게 한의원의 구조예요. 근데 이 패턴은 몸이 깎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불시부터 살려놓고 빠지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. 짧게 가서 방향만 바꿔드리고 이후엔 식사, 생활, 계절로 이어가시는 게 환자분께 이득인 케이스가 많아요. 길게 끌어야 맞는 분이 있고 짧게 끊어가야 맞는 분이 있어요. 그 판단이 먼저라고 봅니다. 여기서 판단이 한번 잘못 잡히면 결과가 달라지는 구간이라 이 결정만큼은 섬세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에요. 여기를 신경 쓰지 않으면 방향이 바뀌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게 됩니다.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요? 마른 당뇨는 빼는 병이 아니라 다시 채우는 병이다. 방향을 거꾸로 잡고 계셨다면 몸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을 거예요. 체중, 생리, 체온, 기운 이 네 가지 중에 두 개가 같이 떨어져 있으면 방향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. 오늘 보여드린 적혈구 모양도 말없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.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. 첫째, 당뇨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지 마세요. 그건 내과 주치의 선생님 영역이에요. 저희가 하는 건 약을 잘 받아들이고 몸이 다시 지어지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. 용량 조절은 꼭 주치의와 먼저 상의해 주세요. 둘째, 모든 분께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약속드리기는 어렵습니다. 어떤 분은 두세 달 안에 체중 기운이 먼저 올라오고 어떤 분은 생리 회복까지 더 시간이 걸리세요. 꺼진 불씨의 깊이가 다 다르니까요.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 지금 몸의 패턴을 같이 들여다보고 오늘 보여드린 적혈구 모양까지 같이 보면서 어떤 방향이 맞는지 함께 정해드리는 겁니다. 더하는 게 아니라 빼주지 말고 채워드리는 쪽으로요. 오늘도 곁에서 같이 봐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